오늘 내 인생의 명작은 마쓰다 미스 히로의 행복한 자기장을 만드는 힘, 청소력입니다. 몇 년 전에 내 인생의 명작에서 달아와서 논란을 좀 가져왔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이런 제가 사연을 받았죠. 명작을 소개한다고 해놓고 기껏해서 청소하는 책이나 소개하냐고 이런 쓴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생생히 나는데요. 자, 이 작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소개하는 이유는요. 그런 것 같아요. 책을 한번 읽으면 그 내용과 감동이 우리 몸 어딘가 DNA에 정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감동이 되던 정보가 되던 지루하게 읽었던 재밌게 읽었던 그 책은 분명히 어딘가에 제 세포 속에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계시죠? 책 읽었는데 내용이 기억이 안 나. 그리고 꼭 따라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요즘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예전 같지가 않아. 네, 그렇죠. 다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15살 때 읽은 책도 16세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저도 그런 게 너무 싫어서 제가 독후감을 쓰기 시작한 게, 물론 이제 학교에서 시켜서 썼던 처음은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요, 저도 그랬어요. 이 책이 기억이 안 나. 책장에 꽂혀 있는데 내가 이걸 읽었나? 전 그 느낌이 별로 달갑지가 않아서, 책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제 감상평보다 책의 내용, 줄거리를 정리했던 기억이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책을 읽고 나서 독후감을 늘 썼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이유가 내가 이 책을 잊어먹는 게 싫어서 글을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 다시 들고 온 이유가 있어요. 이 청소력의 감동, 놀라운 힘을 다시 한번 정말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실증적인 고증이라 그러면 좀 거창하겠죠. 다시 한번 제가 뜨거운 가슴으로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들고 왔어요. 이 책의 저자 마쓰다 미스 히로는 사업이 망하고요. 이혼까지 했어요. 그리고 부채가 있었고요. 나라까지 간 상황에서 집은 엉망진창이었죠. 사느냐 죽느냐 고민을 하고 있을 무렵 친구가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다짜고짜 들어오자마자 빌려달라는 돈을 안 빌려주고 갑자기 방을 환기시키고 걸레를 지어줬다 그래요. 지금 내가 사느냐 죽느냐 진짜 세상 살기 싫은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쳤는데 소용없었어요. 막무가내로 청소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하루 왼종일 청소를 친구와 이 작가랑 하게 됩니다. 문을 열고 먼지를 털고 바닥을 쓸고 닦고 물건을 제 위치에 두고 수납을 하고, 같은 공간에 다른 자기장, 다른 에너지, 그러니까 살고자 하는 의지와 열망이 조금씩 생겼다 그래요. 다른 걸 한 게 아니라, 조언을 들은 게 아니라, 돈을 받은 게 아니라, 마음가짐을 고쳐먹는 아주 그럴듯한 강의를 들은 게 아니라요. 창문을 열고 걸레질을 하고 먼지를 털고 물건을 제 위치에 갖다 놓는 것만으로 자기장이 발생했다 그래요. 그 희망이 생겨서 이 책의 저자는 청소력이라는 청소의 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직업 자체를 청소를 하는 직업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 자기장을 본인이 직접 경험한 후에 놀라운 그 체험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시작한 거죠. 제가 지난달에 이사를 했어요. 뉴저지에서 이제 옆에 근처로 이사를 했는데 좀 어려움들이 좀 있었어요. 이사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고 여러 가지가. 이사를 마쳤는데 정리정돈도 안 됐고 박스가 그대로 있었죠. 그리고 이제 원베드에 거실에 박스가 다 있었고 그 베드룸에는 침대 정리도 제대로 안 돼 있었고 책들도 책이 여기저기 있었고요. 그것들 보면서 일은 해야 되니까 출근을 하고 간신히 옷가지 몇 벌, 구두 한 켤레 찾아서 출퇴근을 했습니다. 퇴근하고 나면 집에 오기가 싫은 거예요. 난장판이니까요. 그래도 집에 가서 이삿짐 속에 덩그러니 배고프면 냄비 간신히 찾아서 라면 먹고,
그렇게 2, 3주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그때 필요한 거 쓰고 또 뭐 바쁜 일은 왜 이렇게 많은지요. 그런데 몸이 점점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머리도 멍하고 몸이 이렇게 굳어있다, 이렇게 쥐가 난다 이런 느낌. 컨디션이 너무 안 좋고 잠을 막 한두 시간에 한 번씩 깨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고 퇴근해도 피곤하고 출근하기 전에도 피곤하고 눈 떠도 피곤하고 눈 감아도 피곤하고 집에 들어가기가 겁날 정도였어요. 몇 주가 지나고 나서 일요일 날 정말로 내가 오늘 이 물건들 다 치우지 않으면은 안 된다 이런 결심을 하고 집을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빨래를 한 4-5번은 한 것 같고요. 드라이어까지 하려면 한 10번 했겠네요. 박스를 포장을 뜯고 버리고 치우고 쓸고 닦고 환기를 하고 점심을 먹고 다시 또 정말로 무슨 센터에서 나온 직원 마냥 했어요. 예, 장갑 다 끼고요. 또 저녁 먹고 또 하고 이렇게 아침부터 일요일 저녁 늦게까지 집을 청소를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날부터 저는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집에 와서 쉬는 기분이 들었고요. 몸이 안 아팠어요. 네,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거짓말처럼 대청소죠. 한 다음 날부터 제 몸 안에 있는 나쁜 기운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걸 느꼈고 또 그때 제가 책장에서 발견한 책이 아이러니하게도 눈에 딱 들어온 책이 바로 이 책 청소력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청소력의 힘으로 자기장을 느꼈던 게 아니라요. 청소가 끝나고 나서 제 몸 안에 있는 변화, 정신의 변화 그런 걸 느끼고 근데 이 책이 갑자기 눈에 들어온 거예요. 저는 제 그 책장이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 들어가면 제가 이렇게 책장을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으면 책 한 권이 갑자기 그 볼록 렌즈처럼 저한테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정말 뭐 수십 권을 제가 명작 방송을 그렇게 저한테 픽을 당한 책을 했던 것 같고 두 번째 했던 책은 다 그렇게 했었던 책인 것 같아요. 제 책장에는 아직도 읽지 못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여기저기 기부받은 것도 있고요. 제가 구입한 책도 정말 많고요. 뭐 이런저런 사이트에서 뭐 저렴하게 뭐 30불, 40불에 뭐 5권, 10권 이렇게 구입한 책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꽂아만 놨다가 어느 순간 저한테 똑똑똑 안녕하세요. 저 좀 읽어주실래요? 이러는 거예요. 이번에 청소력이라는 책도 저의 마음의 문을 두들겼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이 책에서 이런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걸레질을 하면서 빗질을 하면서 감사함을 외쳐라. 내가 지금 빗질할 수 있음에 이 가구를 닦는 이 가구에게 이 집에게 움직이는 나의 몸에게 감사함을 외쳐라. 그리고 나랑 같이 사는 사람에게 진정으로 감사함을 느껴라. 이제 저는 혼자 사니까 같이 사는 사람에게 감사하기보다 저에게, 집에게, 가구는 딱히 없고, 어떤 부엌에게, 거실에게, 책상에게 이렇게 고맙다 이렇게 했어요. 저자는 엄청나게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식탁을 닦으면서 고맙다 하면서 와이프 생각을 하는데 눈물이 터져 나왔더래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그렇게 청소를 하고 출근을 했는데 그날 오후에 와이프한테 문자가 왔대요. 갑자기 당신이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나. 이런 문자를 받았대요. 고마워서 눈물 나는 경험. 그것처럼 아름답고 소중한 경험이 또 있을까 싶어요. 저도 정말로 이 청소를 하면서 제가 한 달 가까이 몸이 아프고 이사를 하면서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되게 시끄러워요, 집이. 도로가에 있어서 막 화물 트럭이 지나가고 밤에 막 그 경적을 울리고 그다음에 그 엔진 소음 그 일부 몰지각한 차들이 엄청난 굉음으로 달리는 차들 있잖아요. 자려고 누웠는데 그 소리가 너무 자주 들려서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잠이 너무 잘 오는 거예요. 그 순간이 정말로 집을 깨끗이 청소한 이후에 잠을 잘 자기 시작했어요. 집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마음도 변했습니다. 집에 온기가 느껴지고 집에서 따뜻한 자기장이 나왔어요. 저를 포근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제가 쓸고 닦고 환기를 시키고 고마움에 감사함에 청소를 했더니요. 이 집도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네, 청소력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의 서문 소개해 드릴게요. 당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주위를 행복하게 하십시오. 주위가 행복해지면 당신도 행복해집니다. 청소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이용해서 청소를 하면 확실히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 효과란 인생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고민거리나 문제의 호전, 사업의 번영, 행복한 가정, 꿈의 실현입니다. 에이 설마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입니다. 저는 이 힘을 청소력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단지 더러운 걸 치우는 의미의 청소가 아니라 청소력, 청소의 힘입니다. 이 힘의 구조와 사용 방법을 알면 어떤 사람이라도 놀랄 만한 효과를 체험하게 됩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청소로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글쎄, 그런 일은 좀 믿을 수 없는데. 학창시절에는 어떻게든 하지 않고 빠지려고 했던 그 청소, 귀찮고 고통스럽고 재미없고 따분했던 그 청소가? 네, 여러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청소의 힘을 사용해서 훌륭한 꿈의 나라를 건설한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딘가요? 어딜까요? 바로 일본 동경의 디즈니랜드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청소 스텝입니다. 청소 스텝의 인원은 무려 6,000명에 달하는 인원입니다. 도쿄의 디즈니랜드에서는 그들을 커스토디얼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300명씩 교대로 15분간 자신이 맡은 구역을 돌면서 디즈니랜드를 철저하게 깨끗한 공간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15만 평의 도쿄의 디즈니랜드 안에는 쓰레기 하나 없는 겁니다. 정말 눈 씻고 봐도 쓰레기가 없습니다. 이 쓰레기 없는 공간에 나타나는 현상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그것은 동화의 세계, 꿈의 나라. 당연한 얘기죠. 꿈의 나라에는 쓰레기가 없어요. 쓰레기는 마이너스 에너지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천국에서 어떻게 그 꿈의 세계에서 어떻게 천사가 내려올까요? 월트 디즈니가 청소의 힘으로 실현한 세계. 그것은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천국과 같은 꿈의 세계였던 겁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의 웃는 얼굴, 사랑의 용기, 꿈과 희망, 위로, 풍요로움이 넘쳐 흐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디즈니랜드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마음이 들뜨고 마치 등에 날개라도 돋은 것처럼 몸이 가벼워지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반짝반짝 빛나 보이는 그런 느낌. 그래요. 어떤 사람이라도 이곳에서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월트 디즈니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는 얼굴 본 적 있나요? 어린이도 어른도 이렇게 즐거워하는 곳을 나는 한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이 웃는 얼굴로 이곳에 문을 닫아가길 바랍니다. 자, 월트 디즈니가 꿈꿨던 세계를 밑바탕에서 지탱하는 것, 그것은 깨끗한 공간이 갖는 힘, 자기장, 바로 청소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책은 절대 단지 청소를 권하는 책이 아닙니다. 걸레를 짜고 환기를 하고 바닥을 쓸고 이 모든 것이 회사의 수익률과 연관된다면 여러분들은 믿겠습니까?
누구라도 오늘부터 실천 가능하고 조금만 의식을 바꾸면 극적인 변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감성이 민감한 사람은 그날 중에 바로 실감할 수도 있어요.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실천해 보았을 때 운명이 호전되는 비밀을 많은 사람들이 실감할 겁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실제 나는 많은 사람들이 청소를 통해 인생의 기적을 체험하는 걸 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당신 인생이 만약 실패나 좌절이 많은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한탄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까지 실패나 좌절은 당신의 인생을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서 준비된 최고의 연출이었다고 생각하세요. 당신은 최고로 강한 운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왜냐고요? 이 책과 만났으니까요. 지금부터 운명을 대역전 시키십시오. 당신은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 청소력이 당신의 행복하고 깨끗하고 빛이 넘치는 미래를 열기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청소력 연구회 마스다 미스히로. 네, 서문에서 알 수 있다시피 저자는 청소로 인생이 바뀐 분이에요. 그리고 청소의 힘을 믿고 있는 분이고요. 이 세상 도처에 벌어지는 청소로 인한 이 환경의 변화가 인간에게 어떤 혜택과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지 평생 걸쳐서 목격하고 연구하고 본인이 직접 증명해낸 분입니다. 내용이 제가 너무 천편일률적인 표현 한번 하고 싶어요. 내용이 너무 주옥 같아서 제가 하나씩 읽다가는 책을 다 소개를 못 해드릴 것 같아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중요한 부분을 발췌하고 여러분들에게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은 책을 만났을 때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완전히 이 책의 내용이 제 안에 다 들어가 있을 때 주로 하는 행동이 페이지를 넘기면서 제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의 좋은 책들은요, 제가 이제 발췌해서 읽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제 알량한 지식과 어떤 경솔한 압축과 발췌 요약이 또 저자의 숭고한 의미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제가 읽어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 책같이 저자와 제가 일심동체의 마음이 느껴진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주로 제가 요약을 많이 해드리는 편입니다. 자, 제가 요약을 해볼게요. 이 챕터는 이렇게 나왔어요. 인생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방은 깨끗합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당신의 방이 바로 당신 자신이다. 당신의 마음 상태 그리고 인생까지도 당신의 방이 나타내고 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로 많이 공감하지 않나요? 제 마음이 어지러울 때 제 책상이 어지럽습니다. 제 마음이 정돈될 때 제 책상이 정돈됩니다. 제가 편안하게 쉴 때 제 침대는 정돈되어 있고 제가 술 취해 꼬꾸라질 때 침대는 막 꾸깃꾸깃 돼 있고 막 이불 비계가 멋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집에서 이 책을 손에 쥐고 있는 분들 방을 한번 저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방을 한번 돌아보세요. 만약 서점에서 이 책을 읽고 계시는 분들 자신의 집과 방을 떠올려 보세요. 매일 식사를 하는 식탁 위에는 무엇이 있나요? 부엌 주변엔 무엇이 있나요? 전자레인지 속 회전판은 깨끗한가요? 세면기의 거울은 치약 거품이 튀어서 들러붙어 있지 않나요? 정말로 예리하죠. 이거는 정말 청소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전자레인지 내부 회전판 얘기, 그다음에 화장실의 거울 치약 거품 얘기. 보통 여러분들 아무리 깨끗해도 전자레인지의 회전판, 그다음에 천장, 화장실의 거울, 치약 거품? 치약 튀긴 거 있잖아요. 그거 정말 맘 잡고 보면은 다 보이는데요. 근데 모른 척 우리는 그냥 살죠. 저자는 말합니다. 그 모습, 그 장소,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그곳,
그것이 바로 당신 자신의 모습입니다. 불행의 자장을 만드는 더러운 방. 저자는 오랫동안 이제 하우스 클리닝 일을 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많은 고객들의 방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방이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이렇게 단언을 했던 겁니다. 부잣집이라고 하더라도 뭐 졸부가 되거나 악덕업 같은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의 집은 대체로 뒤죽박죽 정리가 안 되고 더러웠다 그래요. 여기저기 옷가지가 흩어져 있고 온갖 잡동사니가 나뒹굴고 뭐 부엌에는 설거지하지 않는 것들이 잔뜩 뭐 있고요. 또 그 벼락부자의 사장이나 사모도 언제나 초조하고 항상 불만 가득하고 명령하고 지시하는 어투였다 그래요. 반대로 진정한 의미의 풍요롭고 행복한 사람의 집은 불필요한 게 우선 없고 시원하고 집이 깨끗했다 그래요. 그런 집에서의 일은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한 일이었다고 해요. 저자는 한때 가정교사 일도 했었다고 하는데 방안이 뒤죽박죽 집안이 아주 지저분한 집은 어머니가 아이를 아주 쥐잡듯이 잡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고 부부 사이도 좋지 않았다 그러고 집이 지저분한 집은 부부 사이도 안 좋다.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자는 이제 남의 집을 자주 갈 일이 있는데 그 집은 그랬다. 이 저자의 소견입니다. 저만이 느끼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부연 설명을 한 게 어떤 취재 기자가 범죄가 일어난 집에 취재를 갔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아파트가 몇 동 몇 호인지 외관만 보고도 알 수 있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런 집은 주로 베란다에 화분이 말라 죽어 있고 뭐 멀리서 봐도 뒤죽박죽 정리가 안 돼 있는 집 그리고 확실히 더럽고 그랬다 그럽니다. 방이 더러운 사람은 불행한 느낌이 강하고 방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한 느낌이 강하다는 걸 그때부터 그는 절실히 깨달았다 그래요. 또 거기에 그치지 않고요. 방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함이 배가 되고 방이 더러운 사람은 불행한 일이 더욱 증폭된다는 걸 알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유상종 법칙에 그대로 해당된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 방이 일정한 자기장을 형성시키고 그것이 발산되어 에너지의 동질한 것들을 끌어들인다. 같은 것들을 끌어들인다. 이 쓰레기를 막 가득 있다. 그럼 그 쓰레기를 끌어들이는 거고 깨끗한 집에서는 깨끗함과 정리된 일들이 온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상념이라는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것은 전작이나 전파와 마찬가지로 그 에너지 주파수와 같은 것들이 끌려옵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죠. 어떤 고민이 항상 많은 사람, 항상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은 주위에 같이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한 사람 정말 친한 두 친구가 있는데 한 사람은 너무 긍정적이고 한 사람은 너무 부정적이고 한 사람은 항상 불평불만하고 한 사람은 항상 감사한다. 뭔가 부조화스럽죠. 이 집 너무 맛없지 않아? 아니 우리 사장은 왜 자꾸 일을 시키는 거야? 차는 왜 이렇게 막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 옆에는 그치? 사장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 집 맞아. 이 집 너무 맛없어. 왜 이렇게 차가 막히는 거야? 나도 진짜 출근하기 진짜 싫어. 아주 죽이 딱딱 맞아 떨어지죠. 당신의 마음 상태가 지극히 분노, 질투, 푸념, 게으름, 시기심, 의심의 휩싸임으로 가득 차면 우리 주변에는 그런 최악의 자기장이 만들어져서 그런 것들을 끌어들인다 그래요. 마찬가지로 집안이 더러우면 그 더러운 에너지를 계속 끌어들인다고 합니다. 제가 앞서 그 오프닝 멘트 이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사하고 나서도 집이 더럽고 포장도 뜯지 않은 모든 박스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몸이 정말로 아프다가 깨끗이 청소한 이후에 몸이 씻은 듯이 났던 제가 무슨 뭐 사이비 약장수 같은 제가 팔 약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팔 약이라면 오로지 책 한 권입니다. 이 책 팔아서 네. 자, 청소의 자기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상태와 우리의 방은 서로 긴밀한 영향을 주고받아서 자기장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입니다. 깨끗한 방에는 행복이 찾아오고 더러운 방에는 불행이 연이어서 찾아오게 된다고 합니다. 네, 깨진 유리창의 법칙, 브로큰 윈도우라는 그 법칙이 있는데요. 1969년 스탠퍼드 대학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 교수에 의해서 실행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인데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치안이 허술한 골목을 고르고 보존 상태가 동일한 두 대의 자동차 본네트라 그러죠. 한국어로. 열어놓은 채로 일주일간 방치를 합니다. 한 대는 그 본넷만 열어놓고 다른 한 대는 고의적으로 창문을 깬 상태로 두 자동차를 관찰을 합니다. 일주일 후에 두 자동차는 엄청난 차이를 두었는데요. 이 앞에 본네트만 열어둔 차는 일주일간 특별히 다른 변화가 없었고, 하지만 본넷을 열고 유리창을 깨버린 차는 배터리가 없어지고 타이어도 사라지고 스프레이로 낙서하고 그래비티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뭐 난리가 났던 거죠. 고철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주일 후에. 단지 유리창을 조금 파손시켜 놓았는데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나타났어요. 이 실험에서 사용된 깨진 유리창이라는 단어는 차의 창문이 깨져 있는 상태가 마이너스 자기장을 만들어내서 동질의 것을 끌어당기고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점점 상승된다. 뭐 이런 흥미로운 실험이었는데 저자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자기장은 바로 쓰레기다. 청소를 하지 않으면 청소를 하지 않는 상태의 에너지가 그 동일한 것들을 끌어당긴다라는 이야기였어요.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낙서를 지음으로써 범죄율이 75%나 감소된 뉴욕시. 네, 반갑네요. 우리가 사는 도시 뉴욕. 자, 1980년대에는 뉴욕시에 매년 60만 건 이상의 중범죄가 일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뭐 지금도 2023년도에도 저는 더러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더러운 걸 아주 종종 목격을 하는데요. 왜 그렇게 지하철 그 선로를 청결을 안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세계의 수도라는 뉴욕에서 그렇게 더러운 지하철 선로를 가지고 있다는 게 가슴 아픕니다. 그때 1980년대에는 뉴욕 지하철은 절대 타지 말라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았다는데 지금도 뭐 아주 획기적인 개선은 아닌 것 같아요. 미국 라스베가스 대학 켈링 교수는 브로큰 윈도우 법칙에 근거해서 뉴욕의 흉악 범죄를 줄이기 위해 그 대책으로 낙서를 그래비티라 그러죠. 어떻게 보면 예술인데 어떻게 보면 낙서죠. 이거를 철저하게 지우는 걸 제안을 했어요. 뉴욕시에. 이 낙서가 방치되어 있는 상태가 브로큰 윈도우 그 법칙과 유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당시 교통국 데빗간 국장은 켈링 교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치안 회복을 목표로 지하철 치안 붕괴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낙서를 철저하게 청소하라는 방침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의 반대도 많았다 그래요. 아니 범죄자를 잡으라니까 왜 낙서를 지우고 있어? 막 이렇게. 차량기지 교통국 직원이 투입돼서 무려 6,000대에 달하는 차량의 낙서를 지우고 벽에 있는 그래비티를 지우고 지하철 낙서를 지우고 이렇게 이 프로젝트가 개시된 지 5년째 되는 날 드디어 모든 낙서 지우기가 완료되었고 그 사이 뉴욕시의 치안은 무려 75%나 급감했다고 그래요. 예전에 이런 실험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 TV였었는데 어느 전봇대에 쓰레기를 누가 이렇게 무단으로 투기합니다. 그러자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전봇대 밑은 온통 쓰레기로 도배가 됩니다. 근데 그 다른 전봇대에다가는 화분을 갖다 놔요. 그러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요. 94년도 뉴욕시장에 취임한 루돌프 줄리아니는 이 지하철에서 성과를 올린 범죄 억제 대책을 뉴욕시 경찰에 도입을 하고요. 이런 경범죄를 철저하게 단속했다 그래요. 보행자 신호 무시, 쓰레기 무단 투기 뭐 이런 경범죄를 철저하게 단속을 한 결과 중범죄 건수도 급격히 감소했고 치안뿐만이 아니라 도로, 환경,
굉장히 깨끗해지고 범죄율도 감소됐다고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런 유사한 예들이 많이 나와요. 학교 붕괴를 막은 화장실 청소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쓰러져가는 학교에 막 비행 청소년이 많은 학교에서 이 신임 장학사가 이 학교를 청소함으로써 학생들의 인성과 성적을 향상시켰다는 그런 내용, 또 더러운 곳이 깨끗해져 가는 만큼 학교에도 안정감이 찾아들고 성적 향상까지 이어졌던 그런 사례들도 나옵니다. 이 청소력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효과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예시로 나옵니다. 이 청소력의 두 가지 파워를 보면은요, 이 뉴욕시의 지하철, 일본의 중학교, 브로큰 윈도우의 법칙의 공통점이 더러운 곳이나 더러운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두면 거기에 마이너스 자장이 생기게 되어서 자꾸 나쁜 상황을 자기장으로 끌어들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청소력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적극적으로 더러움을 제거해서 마이너스 에너지를 없애고 문제를 해결하는 마이너스 제거 청소력. 또 다른 하나는 이 마이너스 제거 청소력을 토대로 해서 그 위에 적극적 목적을 가진 플러스 에너지를 추가함으로써 강력하게 좋은 걸 끌어당기는 플러스를 끌어당기는 청소력. 마이너스를 제거하는 청소력은 우리에게 점점 밑바닥으로부터 기어 올라와서 본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파워를 제공하죠. 또 플러스를 끌어당기는 청소력은 우리에게 어떤 꿈도 이루어지는 강한 운, 그 파워를 제공합니다. 이 청소력의 두 가지 파워로 우리의 운명이 호전된다, 이렇게 저자는 말을 합니다. 점점 밑바닥으로부터 기어 올라와서 본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파워, 이게 바로 청소력입니다. 네, 저자는 플러스 사고만으로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적극적 사고나 플러스 사고는 일시적으로 어떤 상황을 변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마치 오랫동안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이 안 좋아서 건강을 해친 사람이 병원을 다니면서 단기간 내에 약을 먹고 일시적으로 몸이 좋아지는 현상을 나타내는데요. 그런데 성공에 관한 책들, 자기계발, 저자 역시도 수백 권을 독파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꿈을 적고 어떤 심상화를 하고 취침 전에 나는 반드시 이룰 수 있다, 이런 적극적 사고, 플러스 사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강력한 플러스 사고를 집어넣어도 마음 깊은 곳에 그걸 지워버리는 마이너스 에너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자가 바라보는 그 마이너스 에너지가 무엇일까요? 예문을 이렇게 들었어요. 운전을 예로 들어보면 사이드 브레이크를 건 채로 엑셀을 밟으면 스피드가 나는 게 아니라 자동차는 굉음을 나타내면서 엔진이 파열음이 들린다고 합니다. 자, 고속도로를 달리기 위해선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야겠죠. 그게 마이너스 에너지를 지우는 건데 그것을 바로 청소가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공을 막는 마이너스 에너지를 없애는 방법은요, 곰팡이, 쓰레기, 불필요한 물건, 여기서 불필요한 물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물건으로만 나의 집은 가득 차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면 해괴망측한 것들의 잡동사니의 난잡함의 열거함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난잡함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이너스 에너지가 방에 표현된 것이고 그 마이너스 에너지가 다시 돌고 돌아서 나와 주고 받는다고 합니다. 자, 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방에 마이너스 에너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소. 간단하죠? 청소. 자, 수백 권의 자기개발 책으로도 효과를 보지 못한 그 마이너스 에너지의 제거, 바로 청소입니다. 이 청소력의 마이너스 에너지를 제거하는 청소력의 구체적인 방법, 환기, 버리기, 정리, 정돈. 그리고 저자는 안정된 자기장을 만드는 볶음 소금 이론을 했는데 제가 조금 공감하기가 좀 그런데 읽어드릴게요. 소금을 볶아서 바닥에 뿌린 다음
백큐으로 이렇게 빨아들이라고 했는데, 네. 저는 조금 저에게는 무리일 것 같은데 한번 참고하실 분들 계시면은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이너스 자기장을 없애버리는 청소력, 환기, 버리기, 정리, 정돈. 가득 찬 마이너스 에너지를 쫓아내는 환기라는 챕터에는요, 어떤 그 여자 직원이 있었다 그래요. 매일매일 머리가 너무 아프고 의욕이 없고, 회사에서도 실수 연발이고 25살 여성에 대한 사례를 이야기를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너무 힘든 생활을 하고 있던 중에 자신에게 청소 의뢰가 왔는데 집을 가봤더니 환기가 전혀 안 됐다 그래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2년간 자연 환기를 시킨 적이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집을 갔더니 에어컨 환기 기능 있잖아요. 그거를 켜놓고 또 그 공기청정기도 켜놨다 그래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환기하는 것과 자연 바람이 들어오는 것은 다르죠. 그래서 저자는 우선 공기를 통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창문을 다 열었다 그래요. 이 의뢰인은 언제나 얼굴색이 안 좋고 기침과 비염으로 고생해서 1년 내내 몸이 늘어져 있었던 그 의뢰인에게 자연 환기를 시키고 집안에 있는 모든 먼지를 털어서 널어서 말렸다 그래요. 그 의뢰인은 매일 친구를 만나도 빨리 피곤해지고 또 항상 방에 들어오면 축 늘어진 채로 지냈다고 하는데, 환기를 하고 모든 먼지를 털고 통풍을 하자. 그리고 청소가 끝난 후 몇 주 후 그녀에게 연락이 왔다 그럽니다. 만성 비염도 좋아졌고 만성 피로도 몸이 가벼워서 건강을 되찾아서 다시 오랜만에 만났을 때 얼굴 혈색도 아주 좋아졌다 그래요. 환기의 파워, 여러분도 지금 시작하십시오. 또 버리는 것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다 챕터에는요, 불필요한 것 자체가 집안에 마이너스 에너지를 발산한다 그래요. 어떤 집에 가보면 잔뜩 물건들이 쌓여있는 집들이 있어요. 아무리 정리, 정돈, 청소를 해도 그 잔뜩 쌓여져 있는 그 물건에서 나오는 마이너스 자기장이 이 집안 전체를 감싼다 그래요. 버린다는 행위는 새로운 자신이 되기 위해 불필요한 요소를 버린다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게 들어오지 않는데 물건을 쌓아두기만 하는 사람은 리프레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 새로운 생각, 그 다음에 건강 플러스 자기장이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요. 자, 버리는 시점에는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과거, 미래. 당신이 새롭게 태어나려 하는 것을 방해하는 물건들을 쌓아놓는 습관을 고쳐야 된다.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는 것들을 버려야 한다. 과거의 깊은 생각을 버려야 하고, 과거의 추억과 과거의 영광과 과거를 기념하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의 과거의 트로피가 지금 현재 당신의 마음을 누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20년 전에 하프 마라톤에서 땄던 메달 사진이 그 메달을 버린다고 해서 20년 전 내가 하프 마라톤을 뛰지 않았던 것은 아니니까요. 자, 3번째, 이제 현재, 과거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을 버린다. 물건을 쌓아둔다는 것은 미래가 불안하다는 증거이다. 이런 거죠. 이거 필요할 수도 있어. 이거 언젠간 필요할 거야. 아, 이거 버리기 아까워. 나중에 혹시 알아? 이거 쓸 일이 있을지? 자, 저도 적극 공감하는데요. 이거 혹시 나중에 쓸지도 몰라 하고 쌓아놨던 물건을 나중에 쓸 확률은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1% 때문에 온갖 것들이 집안에 널브러져 있는 것 같습니다. 버릴 땐 버려야죠. 과거도 버리고 현재에 있는 것도 버리고 미래의 불안까지도 버릴 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하면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버렸어요. 아, 이거 버릴까 말까 고민이 딱 되는 순간 무조건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1달 넘게 지났는데
이거 나중에 쓸지도 몰라 하고 쌓아놨던 모든 걸 버렸는데, 네, 지금 제가 버린 게 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아무 이상 없이, 지장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네. 버리십시오, 여러분. 저도 버렸습니다. 버릴 때는 마음이 아픈데, 네, 버리고 나면 내가 뭘 버렸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나서 깨끗해진 집을 보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충만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는 더러움 제거. 더러움은 우리 마음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게 합니다. 먹다 흘린 얼룩, 습기가 많은 곳에 곰팡이, 마루에 쌓여있는 먼지, 낙서, 이런 것들. 가족이 있는 집이라면은 더더군다나 그 집안의 주인이 신경 쓰지 않으면 하루 이틀만 지나도 집은 사람 살 곳이 아닐 정도로 더러워집니다. 이럴 때 화장실을 닦아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획기적으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부채지옥으로 살고 있는, 온갖 부채로 힘든 나날을 살고 있는,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되나를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역시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만으로도 달라집니다. 저자가 말하길 30세 독신남은 소비자 금융으로부터 5천만 원 정도 부채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원래 수입보다 많은 돈을 쓰는 습관이 있었던 그는 구조조정까지 당하게 되고, 직장을 잃고 이자를 갚기 위해 다른 곳에서 또 돈을 빌리고 이자에 이자가 붙고 카드 돌려막기 있죠. 그걸 하다가 이제 사채도 빌리게 됐죠. 처음에 본인이 만나서 청소나 하지 왜 이렇게 말이 많은 거야 라고 했던 그가, 아니 돈을 빌려주던가 뭐 이랬던 그가 화장실 청소를 하라는 말에 기겁을 합니다. 아니 지금 내가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데 화장실 따위를 왜 청소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본인은 눈에 힘을 주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상황에서 당신이 진정으로 탈출하고 싶다면 매일매일 일주일간 화장실을 반짝반짝하게 닦으세요. 저자는 말합니다. 제 경험상 금전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화장실 청소가 특효약입니다. 이건 이제 제 경우인데요. 제가 이사를 가고 나서 저는 청소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사를 가고 나서 정말로 열심히 화장실을 닦았습니다. 키친도 닦았고요. 정말 정리정돈에 사활을 걸었어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정말로 변비 탈출. 죄송합니다. 밤늦은 시간에. 또 부엌에서는 제가 막 서서 막 먹고 막 그랬어요. 뭐 라면 끓여서 서서 먹고 막 뭐 김치볶음밥 만들어서 막 서서 질질 흘려가면서 먹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부엌이 너무 깨끗하니까 그 부엌이 더러워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접시에 덜고 바로바로 설거지를 하고, 정말로 그것 하나만으로 집이 아늑한 공간으로 변하더라고요. 이거를 이 나이 돼서 알았던 건 제가 이상한 거죠. 네. 저자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정말 너무나도 공감이 많이 됩니다. 화장실 청소하는 것 정말로 많이 바뀝니다. 내 생각도 바뀌고 심지어 변비 탈출. 네. 그리고 이 저자는 금전적 문제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화장실 청소다, 이런 황당무계한 얘기 같은 이 말이 저는 정말로 공감이 많이 됩니다. 그는 어쨌거나 화장실을 열심히 청소를 했고, 그는 화장실을 청소한 게 어떤 연관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취직도 하게 됐고, 그리고 시간은 조금 걸렸지만 부채도 전부 갚을 수 있었다 그럽니다. 돈 빌리는 습관도 고치고 조금씩 저축도 했고, 그리고 절대 잊어먹지 않는 것, 매일매일 청소하기. 개성 실력을 발휘하게 하는 정리정돈. 이거 그 USB 어디 갔지? 왜 껍데기만 있지? 내 마우스 어디 갔어? 야, 이거 손톱깎이 어디 있지? 네. 저자는 말합니다. 주변의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 자기 자신의 역할이 명확해진다. 회사에서 실수, 연발, 번번이 심할서를 쓰고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 37세 남성으로부터 상담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회사에서
필요한 존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자는 정리정돈의 청소력을 어드바이스 했다 그래요. 회사에 일찍 출근해서 자기 자리를 청소할 것. 처음에는 자기 자리에 서랍만 청소. 두 번째는 책꽂이. 그 다음엔 화분. 그 다음엔 옆자리. 그 다음엔 복도, 바닥. 그 다음 화장실까지. 처음에 나를 닦고, 두 번째 주변을 닦고, 세 번째 내가 있는 그 장소, 환경을 다 청소하는 것. 그랬더니 사람들이 본인을 다시 보기 시작했대요. 그런 동안 점차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리정돈이 되니까 서류나 문서를 찾는 일도 시간이 훨씬 줄었고요. 업무 관련 실수도 줄어들었다 그럽니다. 자신감도 회복되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점점 더 많은 말을 걸기 시작했다 그래요. 이 청소가 이렇게 기적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마무리, 소금을 볶아서 안정된 자기장을 완성한다 이러는 건데, 네, 이 부분은 소금을 볶아서 바닥에 뿌린 다음에 백큐으로 이렇게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놀랍도록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에너지를 없애는 청소력으로 본인 주위에 있는 더러움과 묵은 때를 모두 다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본래 가지고 있던 힘을 자연스럽게 발휘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청소입니다. 가장 밑바닥에서도 기어오를 수 있는 힘. 우리 인간은 어떤 고통이나 슬픔, 아주 밑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반드시 기어 올라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가 필수입니다. 저자가 힘줘 말하는 대목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약 당신이 지금 고통 속에 빠져 있다면 우선 청소부터 시작하십시오. 만약 당신 주변에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청소를 권하십시오. 그 사람이 청소를 할 기력이 없다면 당신이 청소를 해주십시오. 당신마저 청소할 기력이 없다면 제가 당장 달려가 청소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신과 당신 주변을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가장 밑바닥에서도 당신은 기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청소에는 힘이 있습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당신은 여느 때와 다른 상쾌함을 느낍니다. 샤워를 하고 창문을 열면 신선한 푸른 하늘과 햇빛이 당신을 감싸줍니다. 신선한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와, 얼마나 기분 좋은 아침이야. 이런 넘쳐흐르는 파워는 나 정말 다시 태어나는 것 같다. 자, 이건 마이너스 에너지를 제거하는 청소력을 실천해서 새로 태어난 당신입니다. 네, 아주 몰입이 되네요. 저도 요즘 이러고 있습니다. 아, 다시 태어난 것 같다. 너무 상쾌하고 너무 신선하다. 저는 이 정도 날씨 딱 좋거든요. 지금 영하로 많이 떨어지지 않고 거의 33도, 35도, 그러니까 상온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바람은 조금 불지만 제가 아주 좋아하는 날씨입니다. 이제 저자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에너지가 넘쳐서 무언가 공헌하고 싶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 기분은 바로 청소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플러스를 불러들이는 청소력을 실천하십시오. 그 플러스 청소력은 당신의 꿈을 이루어주고 강한 운을 가져다주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어떤 꿈을 이루고 싶나요?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자기 능력을 100% 발휘하고 싶습니까? 리더가 되고 싶습니까? 회사를 번성하게 하고 싶습니까? 작가가 되고 싶습니까?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습니까? 어떤 바람도 오케이입니다. 당신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정말 바라고
이 플러스를 강력하게 불러들이는 청소력을 순수한 마음으로 실천할 때 당신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자는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사용한 골든 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골든 룰은 남이 자신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자신이 먼저 다른 사람에게 해주라는 법칙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 쉽지 않았던 것이죠. 골든 룰, 황금 룰, 남이 자신에게 해주기 바라는 걸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해주라. 이 법칙은 우주에 있는 번영의 에너지를 끌고 오는 에너지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부를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난 5년만 있으면 다시 만회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무한한 우주의 번영 에너지와 연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헨리 포드처럼 방법만 알고 있으면 언제 어디서라도 그 번영의 에너지를 끌어당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주면 받는다라는 법칙을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이 자기에게 해주기 바라는 걸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해주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구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길 바란다면 당신이 먼저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당신이 먼저 남을 도우십시오. 내 얘기를 누군가가 들어주길 원한다면 우선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이것을 조금 더 넓혀 사회적인 레벨로 살펴보면 최고로 빛나는 자신을 이 세상에 제공하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무언가를 해줄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해줄지 최고로 빛나는 나 자신을 누군가에게 어떻게 제공할지를 고민하는 겁니다.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는 것은 마이너스를 제거하는 청소력으로 가능합니다. 지속적으로 청소하는 사람은 마이너스 자기장이 사라지고 플러스로 옮겨가게 됩니다. 저는 당신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주어라. 주면 받는다. 아니, 받지 않아도 주는 것 자체로 당신은 더 많은 것을 받게 되어 있다. 성공에 접속하는 플러그, 감사의 자기장을 보면은 저자는 청소를 할 때 정말로 감사함을 마음 깊숙이 외친다고 합니다. 때로는 입 밖으로도 외치고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청소를 할 때, 걸레질을 할 때, 빗질을 할 때 정말로 고맙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건물에게, 부엌에게, 식탁에게, 가족에게. 그 감사의 마음으로 청소를 하면 뜨거운 무언가가 내 몸 안에서 타오르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 감사는 바로 내가 살아있다는 존재에 대한 감사이고 내가 이 세상에 공헌한다는 감사의 뜨거운 것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길 바란다면 당신이 먼저 친절하세요. 다른 사람이 내 얘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당신이 먼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이것은 최고로 빛나는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최고로 빛나는 자기 자신이란 당신의 강점을 의미하고 이 강점이 도드라지기 위해서는 마이너스를 제거하는 청소력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의 청소력은 청소를 하면서 식탁에게, 부엌에게, 가족에게, 사람에게, 건물에게, 집에게, 방에게 감사함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플러스의 자기장입니다.
최고로 빛나는 자기 자신을 세상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 정돈하고 청소의 파워를 이용해야 합니다. 네, 정말 공감되고 좋은 책이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소개하면서 그저 읽어드렸다면 지금 마음으로 전해드렸던 것 같아서 저도 몹시 행복하네요. 자, 오늘 내 인생의 명작은 마스다비스 이르의 청소력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